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한미 관세 협상의 3대 난제, 지금 3가지 큰 이견이 있는데 3대 난제. 근데 이게 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이제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협상이 불가능, 파탄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부터 일본 차는 15%입니다. 우리는 이게 25%. 뭐 현대차나 기아차야 버티고 노조야 뭐 망하든 말든. 근데 부품업체들, 납품업체들이 지금 이제 아우성입니다. 가장 피해는 우리 밑으로 내려갈수록 협력업체들 있잖아. 1차, 2차, 3차. 이 업체들이 주고 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이게 진짜 안타깝긴 한데요. 왜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정권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이 된 거예요.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진퇴양난으로 해결 방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게 찍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브라질의 룰라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나 이런 것처럼 이게 이재명한테 한번 찍히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대로 이건 정치적인 측면 플러스 경제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재명이가 타겟이 된 거예요. 트럼프에.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재명 정권이 교체 무너져야지 해결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대 지금 난제가 뭐냐? 자, 한번 정리해 보면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가장 이제 난제가 뭐냐? 협상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어려운 게요.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통화 스와프입니다. 미국 달러하고 우리나라 돈을요, 일정 고정 환율로 무제한에게 돈을 서로에게 바꿔주는 스왑. 이걸 하자는데, 미국이 이걸 하겠습니까? 이걸 해야지 우리나라 돈을 2천억 달러 맡겨놓고 달러를 미국에 가져와가지고 투자해 주겠다. 근데 그러다면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1달러에 2천원, 3천원 갈 수 있는데 IMF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없으면 그러면 이게 미국이 그런 짓 안 하죠. 미국이 절대 무제한 통화 스왑 안 해줍니다. 특히 이재명한테 이걸 해주겠어요. 국제사회권 이재명한테. 그건 이게 영국이나 EU, 일본, 스위스 이 정도만 해줍니다. 기축통화국. 더군다나 이게 2천억 달러가 서로 교환돼 있으면 미국이 이재명이를 마음대로 때려패고 요리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서로 부담되니까 절대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 안 하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빨리 정치보복 이런 좌파 친중 행보 중단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첫째 어려운 게 통화 스왑, 첫째 난제.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이제 장담합니다. 이게 절대 무제한 통화 스왑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이제 현금으로 직접 투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미국이 양보 안 할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이게 대충 그냥 우리나라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하면 정부가 보증 좀 써줄게요. 이것도 이게 몇백억 불 아닙니까? 이런 장난질로는 안 통합니다. 미국에서 딱 계좌를 만들어 놓고 투자. 그것도 트럼프가 지정하는 거야. 여기에 500억 불 꽂아요. 미국의 SPC 법인에 500억 꽂아요. 이렇게 현금으로 직접 투자해. 이렇게 요구하거든. 이거 양보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재명이니까 안 하죠. 이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유연성하게 하죠.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친미 행보를 하니까. 근데 이재명은 친중 행보를 하는데 특히 마가 세력들이 이재명을 다 미워하는데 굳이 그걸 양보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미국으로서는 그냥 투자 안 하면 돼. 너가 아니더라도 투자하겠다는 게 전 세계 많아. 그냥 너는 관세나 25% 내. 다음에 반도체 100% 내. 철강 알루미늄 50% 내. 이러면 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미국이 양보가 거의 없다. 왜? 이재명 지금 이게 끌어내려고 하는데 양보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투자 방법하고 대상. 이게 해결이 어렵다. 미국은 직접 현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하는데 직접 투자를 해라. 이걸 요구하니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1년에 200억 불도 없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이게 두 번째 난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수익 배분의 문제인데요. 수익 배분. 이것도 일본하고 같은 방법으로 하면 미국이 요구할 거예요. 일본보다 유리하게 해줄 이유가 없죠. 일본은 어떻게 했냐? 일본은 이제 원금 해소할 때까지는 5대5. 그 다음에 원금을 해소하고 나면 90% 미국이 가져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렇게
하면요, 이재명 정권이 돌맞아 죽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아무리 국민들한테 사기쳐가지고 협상 잘했다고 해도요, 수익금의 90%를 미국에 준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특히 좌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하고 이게 또 사정이 또 틀리거든요. 일본만큼 얻지도 못했어요. 왜? 일본은 원래 관세가 FTA가 아니기 때문에 2.5% 관세가 있었잖아. 일본은 12.5를 올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FTA 0에서 15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본보다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일본하고 똑같이 뭐 90% 미국이 가져간다. 이러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특히 그 좌파들까지도 용납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정권이 무너질 거예요. 이재명 정권이. 거기다가 이제 그 일본의 경제 규모를 보세요. 일본은 이제 그 1조 3천억 달러 중에 5,500억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US 스틸 인수 빼면 한 3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경제 규모가 거의 없는데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뭐 거의 6천억까지 최대 6천억까지 투자한다. 그래 놓고 이게 90%를 미국이 준다면요. 일본이 90% 준다 해서 우리가 이게 90% 준다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협상을 못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양보할 이유도 없잖아요. 일본하고 달리.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게 그렇게는 못하고 속이지는 못하고 국민들. 그러니까 이익 배분, 수익 배분도 이게 저는 협상이 사실상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관세 협상 한다고 이번에도 여항구가 또 가 있는데요. 여항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가면 이게 아무도 못 만난다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통상직. 그러니까 여항구는 가면 이게 만나지를 못해요. 어디까지 만날까? 트럼프에 영향을 주는 사람 아무도 못 만납니다. 가봤자 그냥 출장비 낭비합니다. 출장비. 차라리 그냥 신sek의 정용진 회장 보내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제 그냥 우리 전직 미국 대사들 중에 뭐 좀 특사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재명이가 끝까지 이놈이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자기 편 아니면 우리 좌파 아니면 내가 안 보낸다. 그 좌파만 계속 보내. 트럼프가 싫어하는 사람만 보내는 거예요. 아니 트럼프하고 협상하려면 좀 트럼프하고 대화가 되고 트럼프가 신뢰하는 사람. 제가 이재명이라면요. 바로 그냥 모스탄 대사한테 저는 부탁합니다. 모스탄 대사 나라를 위해서 좀 내를 도와주시오. 내하고 이게 정치 성향은 틀리지만 나라를 위해 좀 협상을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고 특검 안 하고 나도 할 테니 좀 도와주세요. 이게 정상인데 이재명이가 이럴 놈이면 제가 이게 비판 안 하지요. 이재명이가 이럴 사람이면 제가 비판하겠어요. 끝까지 정치보복은 끝까지 정치보복을 잔인하게 임기 내내 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척근들 마가 세력은 전부 이게 거구다, 거구.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고요. 그러고 이게 그냥 좌파들 몇 명 보내가지고 협상하러 가니까 협상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잘된 협상이라고 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잘된 협상이라고 사기치더니 이제 뭐라 합니까? 이제는 뭐 아이고 뭐 손해보면서까지 사인할 필요 있습니까? 손해보면서까지 우리가 저 자세로 사인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180도 바꾸고 있는 게 이게 이재명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뭐 협상 사인 안 하고요. 협상 안 하면 이게 끝까지 뭐 장기전으로 가면 그냥 우리 중소기업들부터 자동차 부품업체 중소기업부터 이게 죽어나갑니다. 물론 이 대기업이야 뭐 이익이 좀 줄어도 그 현대차 노조가 이게 성과가 바닥하는 걸 보면 정말 이게 한심하죠. 따라서 뭐 현대 기아차야 뭐 어떻게 되든 하여튼 중소기업들이 죽어나니까 안타깝다는 거고요. 이 모든 거는 이게 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이렇게 가혹한 타겟이 되냐. 이렇게 좀 가혹하죠. 전 세계 180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큼 이게 몰아붙이는 게 없잖아요. 조지아 단속도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게 당했잖아요. 왜 그러냐? 이게 자꾸 이재명이가 반 트럼프 친중 그러면서 국내에서 자꾸 우리 자유파 보수 탄압하고 이런 짓을 하니까 미국의 트럼프 주위에 있는 마가 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재명이 절대 저는 길들이 되니까 절대 쉽게 양보하면 안 됩니다. 세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재명이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의 트럼프 측근들이 트럼프한테 이야기하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요. 기업들이 살려면요. 빨리 너가 기업들이 나서라. 그냥 네팔처럼. 이재명 끌어내리라. 이재명 내리라고 청년들이 일하고 지금 청년들이 43만 명이 일자리가 없잖아. 청년들이 일어나야지. 네팔처럼. 그 다음에 기업인들 망한 데들 다 들고 올라 광화문에 와가지고 이재명 하야해라. 이재명 탄핵하자.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 나라가 산다. 이렇게 다 나서라 이 말이야. 살고 싶으면 기업들도. 안 그러면 이게 관세 25에 다 죽으니까. 하여튼 이거 네팔이나 우리 봤잖아. 인도네시아나. 전 국민들이 깨어나서 총 걸결해서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미국하고 제대로 이게 협상이 된다. 경제가 산다. 이걸요. 우리가 끝까지 그 단호하게 맞서서 이재명 하야 투쟁을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저 그랬죠. 3대 난제 통화사업부 불가. 그 다음에 직접 현금 투자 양보 안 한다. 미국이. 그 다음에 수익금 90% 가져가는 거 양보 안 한다. 지금 여기 좌파들 가봤자 협상 안 된다. 처음에 잘 됐다는 거 사기다 사기. 따라서 이게 그 방법은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트럼프가 그 정부를 신뢰하면요. 경제적으로 이게 양보를 많이 하거든요. 영국하고 잘하잖아. 벌써 이게 2번이나 국빈방면 지금 가 있잖아요. 그 정권을 신뢰하면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문제가 많으니까 끝까지 우리 이재명 정권을 때려잡기 위해서 한국에 이렇게 가혹하게 하니까 우리가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야 제대로 이게 협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